안녕하세요. 굿베리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이제 여기 오이밭 이제 끝물이에요. 끝물. 이제 끝날 때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온갖 병해충이 바글바글합니다. 아주 그냥 자글자글. 아주 그냥 흰가루에 노균에 곡과 잘록과 곰봉과 막 샘플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안 좋은 것도 봐야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 좀 해드리려고 이것저것 병해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너무 어렵게 안 하려고. 우선은 오이 형태에 따라서 양분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양분이 뭐가 부족하고 많고라는 것들, 오이 모양을 보고서. 왜 그러냐면은 오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비료를 줬다, 물을 줬어. 그러면 발현 현상이 한 8시간에서 10시간이면 나옵니다. 상당히 빨라요. 제가 처음에 그 오이를 배우는데 동생한테 배웠습니다. 이제 후배한테 배우는데 그 후배가 뭐라고 하냐면은, 형, 저 비료 좀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요? 언제 뭐 지금 하냐? 아니요, 천천히 해도 돼. 그래요? 그러면 내일 하냐? 아니, 밥 먹고 해야. 바로입니다, 바로. 천천히 해가 한 2시간에서 뭐 3시간 내외에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해줬어. 해줬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바로 그 모양들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수세나 뭐 수염 모양 같은 것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염 모양으로 보고서 온도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수분이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이 모양을 가지고서 이제 판단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먼저 따왔어. 이거는 이렇게 보이시죠?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거. 대부분의 그 오이 심으신 분, 특히 텃밭에 심으신 분들은 이런 형태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꼬부라진 애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꼬부라진 애들은 뭐냐면은 수분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또 아니면 지속기가 너무 세거나, 그러니까 요소 같은 거 이제 막 쓰는데 그런 걸 너무 세게 넣어주면, 비료를 너무 세게 넣어주면 또 이런 현상이 생겨요. 또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이렇게 이제 꼬부라지는데, 양분이 이제 부족하고 뭐 적구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매일매일 물을 주는 게 좋아요. 오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큽니다. 되도록이면 오이는 그냥 사 드세요. 힘듭니다. 키우려면 텃밭에 키우기. 뭐 나는 잘 따먹어. 아마 정상적인 마트에서 나오는 그런 오이는 별로 보기 힘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쏙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꼭 끈으로 묶어놨던 것 마냥. 실제로 오이 수염이 오이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나올 때도 있어요. 지 모가지를 쫄라가지고 죽을 때도 있고. 요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요런 건 이제 잘록가라고 그래요. 잘록가.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양분이 부족할 때 요런 현상이 생깁니다. 많을 때는 이런 현상은 안 나와요. 부족할 때 이런 현상 생겨요. 그리고 나무가 이제 좀 오래되고, 그리고 이제 녹균병 같은 게 뭐 생기고, 그러니까 녹균병이라는 건 이파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노릿노릿하죠. 이 사이즈는 지금 작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애지만 이렇게 노릿노릿하죠. 반점이 보여요. 이거 녹균병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를. 이런 녹균병이 생기면은 좀 이런 잘록가들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잘록병. 그 잘록병이라고도 해요. 어쩔 때는. 근데 병이라기보다는 양분의 부족입니다. 양분의 부족. 수분의 부족, 양분의 부족. 맛도 없어. 이런 애들은. 대부분의 이제 영양분도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뭐가 부족할 때, 붕소가 부족할 때도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농약방에 가시면은 붕소 상당히 싸요. 1kg씩 파는데 몇천 원 안 합니다. 초기 비료를 넣을 때 이제 1kg를 이렇게 200평당 1kg입니다. 그것만 이렇게 잘 뿌려 주시면은 좀 예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무가 늙으면은 늙게 되고 녹균병이 생기면은 어쩔 수 없이 생긴다는 거, 그거 이제 참고하시고, 그냥 나오면은 이제 오이밭 끝날 때가 됐구나 하고 생각하고 냅두고 그냥 따시면 됩니다. 그래도 물은 잘 주셔야 돼요. 물을 잘 안 주면은 오이가 씁니다. 그렇고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형이죠. 생긴 것이 딱 대가리는 큰데 요 오이 몸통은 가늘어요. 가늘어. 요런 거를 이제 요 모양이 무슨 모양이요? 뭐 같아요? 모양이 곰봉처럼 생겼다고요. 곰봉가라고 합니다. 곰봉가. 이런 거는 가리가 부족할 때 생겨요.
계속 연속 수확하는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가리 성분들을 많이 넣어줘요. 특히나 또 이제 황산가리를 많이 써주는데, 가리가 이제 좀 길게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이 가리가 이파리에 들어가서 막 펌프질 해가지고 강합성을 시켜준다고 그랬죠. 양분의 이동을 시켜준다고 그랬어. 펌프질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리가 부족할 때 이렇게 대가리는 커지는데 이 몸통이 길게 안 나와요. 제 모양을 못 갖춥니다. 근데 가리가 또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짜리몽땅한데 두꺼워. 지금 여기는 현재 없는데 짧고 막 굵게만 나온다. 그거는 가리하고 인산의 과잉입니다. 그거는 보통 이제 초반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초반에 밑거름으로 이제 가리하고 인산들을 많이 넣다 보니까 딱 이제 처음에 쫙 흡수를 해가지고 비만이 돼요. 짜리몽땅한. 사람으로 치면은 짧고 굵은 누가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없네. 요런 모양, 그리고 이거하고 정반대인 짧고 굵은 놈, 가리입니다. 영양은. 그리고 수분이 부족해도 이런 현상이 생겨요. 지금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오늘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혀가 꼬여. 이상해. 술도 안 먹었는데 술을 안 먹어서 그런가 오늘? 얘네들의 공통점이 수분이죠. 양분이 많을 때는 실적으로는 사실 문제들이 많이 안 생겨요. 어쨌거나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양분이 부족하고 수분이 부족할 때는 이런 기형가가 발생을 하고 스노이가 나옵니다. 병도 생기고요. 이런 녹균 같은 경우는 이제 기온차와 영양 부족이에요. 유일하게 이제 흰가루도 이제 나무 자체가 약하면은 오기도 하지만 걔는 이제 수분 부족일 때 또 생기고. 그러니까 수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병이나 해충이나 뭐 이제 이런 나무의 모양, 이파리가 이제 활력이 계속 뛸 수 있는 거는 물이에요. 사람도 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잖아. 그렇다고 물만 너무 많이 먹으면 사람은 그래도 소변이나 보는데 얘네들은 물만 너무 많이 주면은 웃자라겠죠. 물론 이파리로 기공으로 해가지고 막 분출도 많이 시켜주는데 그것도 정도 것이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주진 말되 적당량의 수분을 공급을 해주는 거는 참 좋아요. 이제 얼마큼 줘야 되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 오이가 처음에 이제 심었을 때는 한 나무가 초기에는 한 150ml, 그다가 500ml, 조금 더 커지면 1리터, 1.5리터, 1리터에서 1.5리터가 왔다 갔다 하는 시기는 이거 하루에 들어간 얘네들이 먹는 물량입니다. 연속으로 막 이제 수확을 할 때, 수확 많이 막 따야 된다. 그럴 때는 한 1리터에서 1.5리터까지 얘네들이 물을 요구를 해요. 그만큼 먹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못 먹으면 뿌리가 안 좋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참 어떤 분이 어떤 하얀 반점이 나무에 있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 한번 여기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흰색 약간 반점이 있죠. 자세히 보면은 곰팡이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하얀 가루인데 이런 거를 흰가루병이라고 합니다. 곰팡이성 병인데 보통 이제 하엽부터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타고 올라와서 나중에는 이제 나무 전체를 덮게 되는 이 하얀 가루가 완전히 덮어버려 나무를. 요게 생기면 이제 광합성이 안 되니까 수확도 안 되고 오이도 맛도 없고 결국에는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제 이게 퍼지기 때문에 고추도 마찬가지고요. 오이, 고추, 호박 주변에 있는 애들 다 걸립니다. 바람 타고 왔다 갔다 해서. 그러면 얘네들을 예방을 해야겠죠. 예방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얘네들은 사실 제일 좋은 약재가 유황입니다. 유황. 흰가루에는 아주 특효예요. 하우스 하시는 사람들은 얘네들을 어떻게 방제를 하냐 그러면 비료가게나 농약방이나 다 이제 유황이 있습니다. 200평당 한 2kg 정도를 그냥 뿌립니다. 심어 놓고요. 나무에다 그냥 뿌려줘요. 막 손으로. 그냥 휘청인 거야. 막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살포를 해놓으면은 유황이 이제 흰가루 예방을 많이 해줘요. 아니면 이제 초기에 안 해줬다 자담 유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연면 살포 해주면은 예방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자담 유황이 만들기 귀찮아? 그럴 때는 목초액도 괜찮습니다. 목초액도 초기에는 1000배액으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500배액으로 계속 이제 다른 약재하고 혼용이 돼요. 목초액은. 유황 같은 경우는 다른 약재랑 혼용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유황은 약해가 생기거나 뭐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뭐 비닐도 뭐 상하기도 하고 철제도 상하고 그래서 유황 사용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목초액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다른 약재들이랑 섞어서 뿌려주셔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냄새도 좋아요, 목초액이. 저도 목초액 사용한다 그러면 한 반년에 20리터 정도는 사용을 해요. 주변에 숲 만드는 데 있으면요, 거기 가면은 좀 있어요. 좀 싸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목초액 사용 방법 중에 주의할 점 하나, 그냥 그 시커먼 진물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아주 고운 면포를 해가지고요, 2중 3중으로 해서 불순물들을 좀 걸러내줘야 돼요. 그러면은 목초액에 약간 누리끼리한이 나와요. 그 색깔이야. 누리끼리하게 하고, 이제 그 찌꺼기 같은 거, 탄재 그런 것들은 걸러줍니다. 걸러주고서 딱 내린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은 쓰기에 아주 좋고 향도 좋습니다. 약기계도 안 막히고. 바깥에다 심다 보면은 이제 별의별 병해충이 다 생길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이 같은 경우는 진짜 겨울에 시설에다 심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수확해 먹을 수 있는 작물은 아니에요. 장마 끝나고 나면은 어차피 다시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림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도 이거 지금 현재 한 열흘 정도 지금 수확을 한 건데, 아마 이번 달 말 안에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또 새로 심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심어서 또 이제 다음 수확을 기다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주의하시고 키우셔서 맛있는 오이 드시고, 요즘 뭐 비빔면 해 먹으면 맛있잖아요. 저는 국수 삶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팔도 비빔면 먹습니다. 거기다가 오이 넣고 막 그 양배추 썰어 넣어가지고 맨날 먹어요.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시고, 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